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자,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입니다. 자, 화학 강의가 이제 4강째인가요? 네 번째 강의. 사이언스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네 번째 강의 화학원. 어제는 물리원에서 올렸고요. 오늘은 화학원. 자, 지난번까지 했던 부분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었냐면, 원자의 표시하고 동위 원소,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구하는 요 부분까지는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참조교재 55페이지에 있는 원소의 기원 파트. 자, 그래서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원소의 기원에서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강한 핵력, 그리고 원자 핵의 안정성,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원자의 구조를 좀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갑시다. 원자의 구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살펴보고 갈게요. 자, 원자는 크게 핵과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자로 되어 있죠?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 오케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예배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양성자는 다시 쿼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업쿼크하고, 자, 그 다음에 업쿼크하고 다음에 무슨 쿼크예요? 다운 쿼크. 쿼크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중성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쿼크하고 그 다음에 다운 쿼크. 요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미세한 입자잖아요. 그쵸? 근데, 전자는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배제시킵시다. 아시겠죠? 배제시킬게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 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듯이 뭘 배웠냐면,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얼마였죠? 그는 플러스 3분의 2였어요. 그렇죠? 다운쿼크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요?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뭐야? 쿼크는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로 이루어져 있는 요 녀석들은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겠구나. 좋아요. 뭐를 갖고 있겠구나? 전기적인 힘.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그렇죠? 뭐를 갖고 있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오케이? 얘네들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그러면 너와 너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었네? 그러면 양성자는 결국은 없다잖아요. 그쵸? 이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없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 집어넣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갖죠. 그쵸? 중성자는 뭐예요? 중성자는 없다 따죠. 따. 그래서 얘는 0이에요. 0. 오케이? 0. 좋아요. 자,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자, 볼게요. 원자 핵이라는 것이 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요렇게 원자 핵이라는 것이 이 둘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크게 그렸을 때 분명히 양성자도 있겠네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그렇죠? 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또다시 양성자도 있겠네. 어머? 이거 뭐야? 얘 플러스고요. 얘 플러스예요. 그러면 뭐예요? 핵에 양성자만 존재한다면, 자, 다시. 핵에 양성자만 존재한다면, 양성자는 플러스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슨 역이 작용하냐면 같은 종류의 전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역이 작용합니까? 강한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강한 반발력. 충분히 이해가시죠? 남자는 남자를 싫어해. 그러니까 밀어내고 싶은 거야.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반발력만 존재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붕괴가 되겠네요. 그쵸? 붕괴가 되겠어. 에이. 그럼 이거를 막아주는 어떤 특정한 매개체가 존재하겠네요. 그쵸? 이거를 막아주는 특정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뭐예요? 전기적 성질을 갖지 않는 중성자라는 녀석이 이렇게 매개 입자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중성자가 어떻게 얘네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요거로 해석하면 되겠죠? 왜? 중성자가 전체적인 전하량이 0이라는 얘기지 얘네들의 전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쿼크들 자체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다시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전하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은 너가 중성자니? 너 중성자가 양성자를 잡아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중성자도 내부적으로 업커크, 다운커크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전기적 인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조건이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성자라는 녀석하고 중성자라는 녀석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자, 그럼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중성자가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도망가면 혼나. 알겠지? 도망가지 말어. 이렇게 얘네 둘이 반발력으로 인해서 붕괴되는 것을 중성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강한 핵력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강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강한 핵력, 즉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양성자와 양성자, 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매우 강한 인력. 그러니까 이 녀석들 사이에 강한 뭐가 존재한다? 인력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강한 핵력이다. 아시겠죠? 강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성이 있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은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안정성, 요 부분은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원자의 안정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벼운 핵과, 여기 참조기를 보시면 가벼운 핵과, 이쪽으로 좀 갈까요? 가벼운 핵과, 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잖아요? 그쵸? 양성자 수. 그래서 가벼운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1에서 10번 사이. 아시겠죠? 1에서 10번 사이. 그럼 이 녀석들은 양성자 수가 적으니까, 양성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성자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비율이 1대 1이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더라. 아시겠죠? 몇 대 몇이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더라? 1대 1이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더라. 그런데 원자 번호가 70에서 80. 자, 그럼 무거운 녀석들이네요. 자, 무거운 원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70에서 80번들. 오케이. 무거운 원자들은 뭐예요? 70에서 80이니까 양성자 수도 많겠죠. 그럼 그 많은 수의 비율을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얘네보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성자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원자는 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되느냐?
1대 1.5. 그랬을 때 가장 안정한 원자핵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거운 원자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력도 이 녀석들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아시겠죠? 따라서 중성자수의 비율이 이 녀석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1대 1.5의 비율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 즉 강한 핵력과 그 다음에 원자의 안정성, 오케이? 그 다음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비율까지 해결을 하고 부분 독화는 끊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는 해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반응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핵반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부분 녹화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차피 풀버전 보면은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녹화가 뜨고 있습니다. 자,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가는 게 핵 융합이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핵하고 융합했대.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핵의 질량이 있을 거고 얘가 갖고 있는 핵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가벼운 녀석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융합하고 또 융합하면 당연히 무거운 원자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핵 융합 반응이죠, 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별의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자,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핵 분열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폭탄으로 따지면 원자 폭탄보다는 수소 폭탄이 훨씬 위력이 셉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핵 융합이었을 때 에너지 방출량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래서 뭐 빛을 낸다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방사선 붕괴, 핵 융합이 있다면 갈라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붕괴되었을 때 원자핵이 불안정하게 스스로 방사선을 내며,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질량이 크면요, 원자핵의 질량이 크면 불안정한 상태로 갑니다. 이건 알고 가시면 좋아요. 불안정 상태로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로또 1등 당첨돼서 예를 들어 70억, 80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뭐 도둑 들까봐 불안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원소의 기원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은 부분 녹화를 좀 뜨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 녹화를 좀 뜨고 갈게요. 오케이,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재미없죠? 자, 지우고 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이제. 뜨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예요.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원소의 기원과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까지 가야 되는 건데, 한번 쭉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소의 기원에서 빅뱅 우주로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허블의 법칙을 통하여 팽창되고, 아시겠죠? 팽창돼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게 빅뱅의 우주론이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지우는데 힘 많이 들어가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참조교재에 보니까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10승 초였을 때 10의 27승 도시고 전자와 쿼크 등, 즉 쿼크와 경입자를 방출시키죠, 생성해서. 그 다음 단계는 10의 마이너스 5승 초 약 2조 도시 양성자, 중성자 생성하고,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온도를 물어보거나 또는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순서만 알고 가시면 돼. 자, 빅뱅 다음에
쿼크와 경입자 나오죠. 쿼크와 경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들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 만들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합니다. 아시겠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에 의해서 원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좀 그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38만 년 후에요. 거기 보시면 중성 원자를 형성하는 건 약 30만 년, 30만 년이라고 나와 있네. 38만 년으로 되어 있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38만 년이에요. 여기 30만 년이 아니라 38만 년. 38만 년에 약 3000도씨의 온도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중심 원자 핵에 귀속되어서 중성 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녹화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자는 원자 핵과 뭘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원자가 되려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야 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자 핵으로만 존재하는 건 중성 원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한 구성을 가졌던 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38만 년.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중성 원자를 만들고 그 중성 원자가 그러니까 전자를 귀속시켜서 중성 원자를 만들면 빛이 막 가고 있는데 전자가 귀속되지 않았을 때는 빛을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빛이 잘 통과하지 못했겠죠? 그때 상태를 불투명한 우주. 근데 이 빛을 튕겨냈던 전자가 귀속돼 버리면 빛을 튕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가능하죠.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 상태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뭐다? 38만 년. 아시겠죠? 38만 년. 오케이? 38만 년.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때를 배경 복사.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아시고 가시면 되고, 자, 순서대로 아시고 가시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중요한 부분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아시겠죠?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갈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일단은요, 몇 가지 종류를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이 종류만큼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째. 자, 이쪽으로 갈게요. 첫째, 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 왜 분필들이 자꾸 가로가 떨어져? 그 다음에 헬륨3. 그 다음에 헬륨4. 자, 요거 정도. 나열한 거는 분명히 그림까지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림까지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수소는요, 수소.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세 개 묶을게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양성자 수는 같다. 그러나 중성자 수가 달라요. 중성자 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다라는 게 동위원소인데, 자, 우리가 질량수 얘기할 때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그쵸? 그러면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조건 때문에, 중성자 수가 다르다라는 조건 때문에 뭐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질량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다? 질량수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동위원소는. 아시겠죠? 그러면 너희들도 동위원소겠구나. 아시겠죠? 오케이? 동위원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아마 한 번 더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수소하고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수소니까, 공통점이 수소니까. 오케이? 수소니까. 원자번호가 얘도 1번이고요. 얘도 원자번호가 1번이고, 얘도 원자번호가 1번이야. 헬륨은요, 원자번호가 2번이고요. 얘도 원자번호가 2번이야. 그럼 원자번호는 결국은 뭐야? 양성자 수를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그림을 이제 기준 잡아서 잘 봐야 돼요.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죠. 프로트론. 중수소도 양성자 수가 하나예요. 삼중수소도 양성자 수가 하나입니다. 왜? 얘네들은 원자번호가 1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헬륨은요, 양성자 수가 2개입니다. 자, 여기 얘도요, 양성자 수가 2개예요. 2개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소는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가 없어요. 중성자 없어요. 아시겠죠? 중성자 없어요. 중수소는요, 중성자 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삼중수소는요, 중성자 수가요, 2개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헬륨3는요, 중성자 수가 하나입니다. 헬륨4는요, 중성자 수가 2개예요.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요, 1이에요. 1. 질량수가 1. 얘는 질량수가요, 2입니다. 1, 2, 3이에요. 얘는 1, 2, 질량수 3이에요. 1, 2, 4, 얘는 질량수 4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그림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성자 수가 같으면 성질은 같아요. 성질은 같으나 다만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의 질량수만 다른 거야. 아시겠죠? 질량수만 다른 거. 자, 그러면 그러면 핵융합 반응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보세요. 다 끝났어. 이것만 알고 가시면 다 끝나. 핵융합 반응 이것만 알고 가시면 다 끝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하고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가 결합한다면 누가 됩니까? 중수소가 되겠죠. 맞아요? 아유, 되게 쉽네. 그쵸? 되게 쉽네. 그쵸? 그럼 요놈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녀석에 중성자 하나 달면 어떻게 됩니까? 빠, N, 그럼 요 녀석 되네요. 그죠?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빠 N에, 보세요. 빠 N에, 굳이 양성자 하나를 다시 붙여준다면 빠 N이니까 얘가 되겠네. 그쵸? 에이, 어렵지 않네. 쉽네. 그럼 요 녀석에다가 빠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빠 N은, 됐네요. 요 녀석 되네. 에이, 그렇게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핵융합 반응은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성원자 생성할 때, 제가 중성원자의 원자를 생성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핵의 전자가 달라붙었을 때 중성원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핵융합 반응의 단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핵융합 반응의 단계. 무슨 얘기느냐? 참조교재 57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별의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이 됩니다. 자, 헬륨이 돼요. 자, 수소가 헬륨이 돼요. 아시겠죠? 자, 헬륨의 핵융합 반응 다음 단계를 거치면, 핵융합 반응의 다음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헬륨 다음 단계는 탄소입니다. 뭐라고요? 탄소. C예요, C. 아시겠죠? 탄소 다음 단계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 두두두두두 진행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철의 단계. 뭐라고요? 철의 단계. 적색거성 철의 단계. 오케이? 철의 단계. 그래놓고 이 철 단계에서 거성 단계. 오케이? 적석거성 또는 초거성인데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철의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단계에서 더 무거운 원소로 간다. 더 무거운 원소로 갈 때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폭발 단계를 거쳐가면 더 무거운 원소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 그래서 어느 것까지 만들어요? 238짜리 우라늄. 뉴인가요? 뉴.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입니다. 아시겠죠? 이쯤 됐으면 그 원소의 기본,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부분 녹화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모르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카톡 보내주세요, 제발.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카톡 SCIMATH 카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 BJ 사이먼스예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원자 모형.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려운데, 여기서부터는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어려운데 66페이지입니다. 참조교재 66페이지. 자, 참조교재 66페이지. 자,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 다들 뭐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선스펙트럼이라는 얘기는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 즉,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에,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죠. 얘네들은 에너지의 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오케이? 나열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런 걸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요,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선 스펙트럼은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라는 조건에서 대체 어디가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어디가 에너지가 훨씬 더 작은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좀 웜업을 합시다. 스펙트럼에서의 에너지의 관계, 에너지의 세기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웜업을 좀 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 자,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 그 다음에 진동수와 에너지의 관계. 아시겠죠? 진동수와 에너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아시겠죠? 설명을 하고 그러고 갈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쯤, 자, 볼게요. 부분 녹화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BJ 사이먼스. 자,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에서의 에너지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얘기는 방출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이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거는요, 파동의 형태로 옵니다. 뭐의 형태로 온다고요? 파동의 형태. 따라서 파동이라는 조건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 파동을 설명하는 게 중점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냥 간략하게 아시겠죠? 자,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하나의 사이클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 사이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입니다. 파장.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장. 좀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그래서 파장 람다. 아시겠죠? 람다. 파장 람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요, 주기입니다. 주기 라지 t. 그러면 뭐야? 어머, 이거 시간 성분이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재밌다. 너 시간 성분이구나. 이거 재밌다. 너 파장이구나. 그러면 이거 길이 성분이네, 길이. 그러면 뭐야? 파동의 속력 구할 수 있겠다. 파동의 속력 V. 파동의 속력은 시간. 자, 속력은 뭡니까? 시간 성분분의 길이 성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주기네? 주기? 진짜 주기인데?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여기가 중점이 아니니까 여기는 간략하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주기분의 파장 람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자, 여러분들,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 F. 진동수하고요, 주기는 반비례 관계. 진동수하고 주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왜 반비례 관계인지는 따로 설명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 부분 독화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단,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요 관계인데, 자, 하나만 더 빼고 갈게. 속력이라는 건 주기분의 파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속력 V. 자, 속력 V는. 자, 파장. 보세요. 파장. 람다. 곱하기 주기 T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죠. 어머? 주기 T분의 1은, 자, 비례라는 얘기는 같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비례라는 건 뭐라고요? 같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진동수와 같은 개념이구나. 아, 그럼 너 진동수로 바꿀 수도 있겠다. 뭐로 바꿀 수도 있겠다? 진동수 F로 바꿀 수도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어디다 정리하나? 여기다 정리할까? 자, 파동의 속력 V는 주기 T분의 람다인데, 주기 T분의 파장 람다인데, 파동의 속력 V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람다 곱하기 주기 T분의 1이다. 따라서 플렉시블. 즉, 진동수 F.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가져갈 거예요. 요거 가져갈 거야. 오케이. 저거 가져갈 겁니다. 저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부터 일단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자,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갈게요. 자, 봅시다. 잘 봐요.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지우고 갈 거고요. 자, 갑니다. 이제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속력 V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 V는 람다 F. 이렇게 가죠? 오케이. 람다 F. 책에서 진동수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요걸 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걸 쓸 거예요. 람다 F.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다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러면 만약에 오는 녀석이 빛이라면 여기서의 속력의 의미는 광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광속은 C예요. C 3 곱하기 10의 5승 km per second.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m per second.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상수값입니다. 고유 상수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지울게요. 자, 광속 C, 고유 상수. 그럼 결국은 C는 람다 F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그죠? 그쵸? 자, 레시피 준비됐어요. 자, 레시피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자, 이제 해석만 합시다. 요리만 할게요. 요리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에너지니까. 자, 상식적으로 갑시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갈게요. 오케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A. 자, 여러분들. 이거 B.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진동수라고 합시다.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진동수라고 합시다. 오케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진동수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 이 녀석. 이 녀석. 오케이? 자, 여기다 눈 갖다 댄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눈 갖다 댄대. 눈을 갖다 댄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눈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는요, 아씨, 이거 뭐야. 안 봐도 비디오다.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오겠다. 그죠? 그쵸?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에너지라는 이 값하고요. 보여드렸죠? 진동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에너지는 커지겠죠. 뭐가 많을수록? 진동수 F 값이 클수록 당연히 에너지는 세져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오케이? 비례 관계.
비례관계. 그럼 결국은 이걸로 공식 만들면 비례관계는 무조건 분자로 가는 거니까 또 그냥 F 써. 근데 펑션이죠. 함수죠. 함수 앞에는 뭐가 붙는다 항상? 고유상수값이 붙는다. 아시겠죠? 고유상수값이 붙는다. 자, 이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수학에서도 항상 최고차항의 차수 앞에 항상 A값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H. 자, H가 의미하는 건 플랑크 상수입니다. 뭐라고요? 자, 플랑크 상수. 과학자의 플랑크의 상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건데 문제는요. 사실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금 요 녀석이 중요해. 뭐냐? E는 HF인데요. HF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인데 여기 뭐야? 예, 갑시다. 진동수 F는 람다 분해니까 람다 분해 C죠. 따라서 뭐야?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매우 중요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E는 뭐예요? H 곱하기 람다분의 C. 람다분의 C. 자, 그리고 잡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얘 고유상수니까 일정일 거야. 너 플랑크 상수니까 일정일 거야. 야, 죽인다. 에너지 값은 결국은 분모잖아요. 파장하고 반대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모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거 무지하게 많이 쓸 거예요. 이식. 무지하게 많이 쓸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다시.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오케이? 어차피 스펙트럼의 영역에서 파장의 길이는 주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파장의 길이는 주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파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세기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할 거냐? 파장의 길이하고 에너지의 관계는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부분 독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스펙트럼과 파장 그 사이에 에너지의 세기 관계, 이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BJ 사이마이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는데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다 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는 뭐 원운동한다라는 거,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이건 결국은 뭐예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팔이? 자, 일단은요, 이제 참조기의 66페이지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잠깐만요. 원자핵 주변을 전자들이 껍질을 가지고 돌고 있다. 그래서 주기가 껍질 수였어요. 분명히 주기율표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주기가 껍질입니다. 오케이? 전자 껍질수. 자, 그러면 전자 껍질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껍질을 가지고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껍질을 가지고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바깥쪽 껍질일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커집니다. 뭐라고요? 바깥쪽 껍질일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커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자 껍질에 에너지 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인이 이 N은 주양자수 N에 따라 결정되며, N이라는 게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는요, 보세요. N이라는 게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는요, 주기로 해석해도 돼요, 주기. 즉, 껍질 수. 아시겠죠? 껍질 수.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 있고, 두 번째 껍질 있고, 세 번째 껍질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껍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을 M 껍질. 네 번째 껍질을 N 껍질. 이렇게 가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쭉쭉 나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주양자수 N이 1. 얘는 주양자수 N이 2. 얘는 주양자수 N이 3. 얘는 주양자수 N이 4.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양자수는 뭐라고요? 다시. 여기에서 말하는 주양자수는 뭐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양자수는, 양자수는 주기값과 같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는 일주기라는 뜻이죠? 자, 다시. 얘는 일주기라는 거죠? 일주기. 자, 얘는요, 2주기. 자, 얘는요, 3주기. 자, 얘는요, 4주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라는 얘기는 가로줄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줄.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워야 된다니까?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바로 주양자수라는 얘기고,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이 주양자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주양자수가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오는 범위가 뭐가 있냐면,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제 여기는 부분 독화를 하나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부분 독화를 하나 하고 갈게요. 오케이. 자, 부분 독화를 하나 하고 갈게요. 지우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분 독화를 하나 하고 갈게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 푹신푹신한 실내화 또는 그 신발을 신고 강의를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 방바닥이 딱딱한데, 신발도 안 신고 왼발로 하려니까, 미치겠네. 허리가 장난 아닌데요. 허리가 장난 아니에요. 허리가 장난 아닙니다.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허리 장난 아닌데? 자, 야, 장난 아니에요. 자,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불쌍하죠? 에?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매트라도 하나 깔을까? 돈이 있어야지, 매트를 깔지. 돈이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진짜. 완전 그지야, 그지. 야, 잠깐만요. 진짜 너무 아프다. 자, 부분 녹화는 하나 하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부분 녹화는 하나 하고 갈 겁니다. 자, 부분 녹화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번에 해결해야 될 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즉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자, 파장별 선 스펙트럼인데요. 이렇게 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게 선 스펙트럼인데, 이 선 스펙트럼에서 이쪽에 파장의 길이가 짧고요. 이쪽에 파장의 길이가 길다. 이거죠. 그럼 파장하고 그 전 단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와 파장 람다 사이에서는 반비례 관계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에너지의 세기는 크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에너지의 세기가 작다. 근데 보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어가 원자 모형에 대한 부분을 선 스펙트럼으로 에너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어가 제안한 내용 잠깐 볼게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자, 그래서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n인데 여기서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주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주기 1주기가 k 껍질로 돼 있고 2주기는 뭐 l, 그 다음에 3주기는 m, 4주기는 n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뭐 전번에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보호가 뭐를 제시했냐면 이 주양자수가 정해졌을 때 에너지를 제시했어요. 에너지 값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제시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제시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이거 제시한 값이에요.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이건 제시한 거니까 주양자수에 의해서, 자 다시 주양자수에 의해서 주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 세기가 결정되는데 요 값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요 값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주기라는 것이 바로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을 결정짓는 건데, 오케이?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수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자 껍질수. 그러면 결국은 N껍질이라는 건 전자 껍질이 4개 있다라는 얘기고, 3개 있다라는 얘기고, 2개 있다라는 얘기고, 하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전자 껍질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껍질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 멀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쵸? 오케이?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잘 봐요. 주양자수가 1이었을 때, 자, 그럼 1주기 원소들, 주양자수가 1이었을 때, 자,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릴게. 여러분들,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릴게요. 이것만 다시 적어드리고,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릴게요.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자, 이 값이, 자,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 값이 마이너스 n제곱,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1312 kJ/몰인데요. 여기에서, 잘 봐요. 여기에서의 변수는, 너 상수값이잖아. 넌 필요 없어. 그냥 있어봐, 너. 너는 상수값이고, 변수는 요 녀석이 변수니까. 아시겠죠? 요 녀석이 변수니까, 아우, 좋아. 너가 변수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n값이 증가한다면, 즉 k에서 n쪽으로 간다면, n값이 증가한다면, 요 녀석의 값이 증가한다면, 전체 값은, 분모값이 증가한 거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전체 값은 작아지는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체 값이 작아지는데,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값이 붙었네? 어머?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값이 붙었어요. 그럼 결국은 봅시다. 볼게요. 0. 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값이 붙었어. 그럼 0,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 마 6, 마 7,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영역에서 정수 영역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데 이 녀석이 작아진대.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데 이 녀석이 작아진다라면 결국은 뭐예요? 요 전체적인 에너지 값은 커진다라고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즉 에너지는 커진대요. 뭐가요? 주양자수가 커질 때. 오케이. 오케이. 이건 꼭 기억하고 하셔야겠다. 자, 다시.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크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자, 주양자수.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자, 다시. N껍질. 자, M껍질, L껍질, K껍질. 그럼 이때 에너지의 세기는 주양자수가 클수록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K, L, M, N 순으로 에너지 세기가 정해지나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곱이라는 거.
아시겠죠? 제곱이라는 거. 왜 제곱이 붙을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분산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표면적이라는 얘기는 9의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럼 변수는 거리의 제곱과 의 관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됐네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K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대. 그러면 K 껍질의 에너지의 세기가 자 이렇게 간대요. 그럼 K 껍질의 에너지 세기가 얘보다는 작은 녀석이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전이하려면, 전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전자가 이동한다. 자, 그럼 K에서 L로 간다면, 낮은 에너지, 적은 에너지, 즉,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는 거니까. 자, 갈게요. 자, 다시. 1, 2 전이한다면, 낮은 에너지의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어. 돈을 많이 먹었어. 돈을 많이 먹었어. 돈을 많이 땄어. 그러면 마음이 들뜨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들뜬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 67쪽에 에너지를 흡수, 그러면 에너지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이동하더라. 따라서 뭐다? 얘네들을 들뜬 상태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요? 반대로 가는 건 인생 바닥으로 추하겠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 얘는 바닥 상태로 간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주양자 수에는 이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발견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특정 궤도에서만,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궤도에서만, 오케이? 전자가 발견된다라는 조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전자 발견 함수인 오비탈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까지 갑시다. 얘가 n값이 1이고요. 얘의 n값이 2고요. 얘의 n값이 3이고요. 얘가 n값이 4라면, 오케이? 4라면 만약에 n이 4인 조건에서 1로 내려왔다. 자, 이제 1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자, n이 4인 조건, 그러면 n 껍질에서 만약에 자, n이 1인 조건, 즉 k 껍질로 전이가 된대. 전이가 되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를 구해달래. 그럼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갑시다. 자, 이것까지만 정리하면 얼추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보세요. 방출되는 에너지 세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로 갔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2,4에서 마이너스 2원으로 간 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4니까 마이너스 4, 4, 16인가요? 16분의 1312.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빼기니까.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13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통분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312고 여기는 플러스 1분의 1312니까 얘를 16으로 통분해준다면 플러스 16분의 1312 곱하기 16 맞죠? 마이너스 16분의 1312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요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 오케이? 원자 모형이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BJ 사이러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카톡 주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각이 54분 54초 이렇게 됐네요. 자,
원래 60분까지 채워야 되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화학도 계속 진행하고요. 지구과학도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부탁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